우리가 지금 대원군을 근데 하다가 말았잖아. 그지? 근데 흥선대원군의 정치에서 왕권 강화 정책으로 가서 여기 보면 과감한 인사정책을 통해서 안동김 씨 축출하고 인재를 고루 등용했다. 너무 잘한 거였죠. 그 다음에 안동김 씨들이 중심이 된 세도 정치의 중심 기구였던 비변사를 축소시키고 다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죠. 이것도 대단히 잘한 왕권 강화 정책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법전 정비했고요. 이 법전할 때 한번 안기법도 정리했었는데 경국대로 속히 가서 송편 먹고 회충 빼자 이렇게 경국대로 속히 가서 송편 먹고 회충 빼자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회충 빼자 대전해동 그죠? 그다음 그 회충 대가리 조구 대가리 그래서 대원군 때 조두순 이렇게까지 외웠었어요. 군제 개편했고요. 훈련도감에 포수를 선발했고 수군을 강화했다. 그다음에 재정계에 가면 전정, 군정, 환곡은 세도정치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삼정의 문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이 세 개잖아. 전정, 군정, 환정이 아니고 여기는 환곡인데 그냥 삼정의 문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정은 양전 사업을 통해서 누락된 땅을 찾았죠. 그 다음에 지방관과 토의 토지 변경을 금지시켰죠. 군정은 균역법을 호포법으로 바꿨죠. 균역법을 호포법으로 바꿨고 환곡제는 사창제로 바꾸었다.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잠깐 복습한 거예요. 서원철폐로 가봅시다. 서원철폐. 서원이 왜 문제가 됐을까? I don't know. 잘 안다고? I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넌 돈을 잘 알아? 자, 서원철폐는 서원이 붕당 정치 기기 시기에는 붕당의 온상이 되었어요. 붕당의 온상이 뭐냐면 이 붕당 정치를 하는데 지방의 사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에 모여? 서원에 모여가지고 네 당, 내 당 뭐 이런 거 자기 당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서원은 세금을 또 안 냈어요. 면세야, 면세. 그리고 국가에서 그 원래 최초의 서원이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풍기서원이거든요. 백운동서원, 주세부 풍기지방에 세운 백운동서원인데 이 백운동서원에 그 이황이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의 수령으로 가서 이황이 여기를 국가에서 현판 액자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건의를 해요. 그래서 현판을 내려줘요. 내려주면서 여기는 세금도 안 내고, 그죠? 토지도 주고 막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 그래서 이런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줄사자 현판 액자야. 액자를 줬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건 앞에 전 근대사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뭐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최초의 서원이 뭐라고 그랬어? 백운동. 그렇죠. 백운동 서원이죠. 누가 세웠다고? 누가 이거 세웠다고 그랬어? 주세붕이. 오케이? 그런데 요 지역에 누가 내려가서? 이황이 내려가서 현판을 내려줄 걸 사액을 건의했죠. 사액서원이 된 거야. 그때 내려준 현판의 이름이 뭐냐면 소수였어. 소수. 그래서 여기 이름이 뭘로 바뀌어? 소수서원이야. 그런데 이 사액서원은 현판을 국가에서 내려주는 이 서원들은 면세 면역이라고. 면세 면역이 뭐야? 세금도 안 내고 역도 안 해. 이런 곳이었어. 그죠?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토지도 준다고 그랬죠. 서적도 주고 노비도 주고. 그러니까 이왕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이걸 주장해서 이 사획서원이 등장하니까 이제 전국에 뭐 하겠어? 좀 이름이 높은 유생들은 전부 다 서울 서원을 만들고 국가에서 현판을 주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현판을 주면서 뭐도 줘? 토지랑 노비도 주고 면세 면역이 막 이렇게 되니까 재정이 막 불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막 서원들이 그냥 엄청난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서원에서 사림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자기 당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고 국가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막 좋은 기능도 있는데 지방에서 이 사림 양반들이 여기서 이제 또 고리대도 하고 뭐 나쁜 짓을 막 많이 해. 여기가 온상이 되는 거야. 붕당의 온상이 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기구가 돼버려. 막 늘어나면서. 그럼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됐어? 땅도 주고 막 노비도 주고 다 주니까 국가 재정은 점점 국가는 가난해지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걸 뭐 해야 돼 이제? 없애야지. 그러므로 이걸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왕권을 아주 강화시킨 사람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누가 한 거야? 영조 때 한번 일부 서원을 없애. 그리고 이제 누가 한다고? 대원군이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고 몇 개만 남겼대? 47개만 남겼대. 그러니까 엄청난 개혁을 한 거야 대원군이. 이게 없었으면 엄청 많았네요. 그럼요. 엄청난 개혁을 한 거야. 이것은 그래서 전국에 이거 서원 철폐를 반대한 사림들이 데모를 하러 서울로 모여요. 모인단 말이야. 대원군은 국가 재정을 좀먹고 백성을 수탈하며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여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고 47개 소만을 남겼다. 대단하죠?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왜 서원 철폐를 한 거냐? 목적이 뭐냐? 서원에 딸린 전지가 뭐야? 땅. 땅하고 노비를 몰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잖아. 여기다 땅도 주고 뭐 이렇게 준다고 했잖아. 노비도 준다고 그랬잖아. 그걸 다 몰수하면 국가 재정이 짱짱해지겠지. 또 백성에 대한 양반과 유생들의 횡포를 아까 여기에서 뭐 한다고 그래서 그 지방의 그 주민들을 농민들을 수탈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고 농민들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거야. 백성들 입장에서 이건 잘한 거야. 그럼 당연히 누가 반발해? 누가 반발해? 유생들이 반발해. 서원 철폐는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대원군은 어떻게 했다? 아주 과감하게 어떻게 했냐면 그런데 이 서원 철폐가 훗날 대원군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 이유가 되었다. 두고 보자 그랬다가 딱 기회가 오니까 대원군 물러나라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것 때문에 양반 유생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고. 서원 철폐를 봅시다. 서원 철폐. 잘 봐봐. 여기는 대원군이 얼마나 강력하게 개혁을 했는지 멋진 장면이 나와. 대원군이 영을 내려서 나라한 서원을 죄다 허물고 서원 유생들을 쫓아버리도록 하였다. 감히 항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니 사족의 불만이 물끓듯 하였고 대궐 앞에 나아가 시위하는 자도 수십만이나 되었다. 근데 이제 수십만까지는 아니었어도 수만 명이 모였다 이 말이야 전국에서. 근데 대원군이 뭐라고 하는지 봐봐. 대원군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을 해치는 자는 누가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여도 내가 뭐한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저거 시위하는 자들 끝까지 시위하면 다 한강으로 밀어버리라 그랬어. 한강으로 밀어. 다 죽여도 좋다 이런 얘기지. 만약에 얘네가 해산하지 않고 끝까지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너희가 그동안 백성들한테 한 게 뭐냐?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냐? 이렇게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개혁을 한 거야. 대원군이 이 대목에서는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오는 잘한 거였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지. 그 다음에 이제 다 막아버리고 외교 다 막아버리고. 여기 봐봐. 공자가 다시 살아나. 유생들은 공자가 거의 뭐야? 신급이지. 우리나라가 성리학 사회인데 성리학은 유교에서 온 거잖아. 근데 그 유교의 그 창시자가 누구야? 공자야. 공자 맹자야. 근데 그 공자가 살아난다 해도 뭐 한다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서원 철폐를 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개혁을 한 거야. 멋지지? 너무너무 멋지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여기 보면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만동묘를 폐지했대요. 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조선의 원군을 보내진 명나라 신종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숙종 30년에 건립된 사당을 뭐라고 한다고? 만동묘라고 한다. 지방 유생들과 양반들이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 당시에 지방 유생들이나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적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지. 한계를 볼 수 있어요. 최익현의 상소. 자, 나중에 최익현이 상소를 올립니다. 한번 볼까요? 호조 참판 최익현이 상소를 올렸죠. 그 가운데 더욱 드러난 심한 것을 보면 황묘, 만동묘야. 아까 만동묘는 뭐라고 그랬어?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우리한테 원군을 보내줬다고 했지. 지원군을 보내줬어. 그 보내준 명나라 신종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설치한 게 뭐라고? 만동묘야. 숙종 때 명예 의종을 제사하기에 충청도 화양당에 세운 사당. 이거 좀 틀려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틀렸지. 여기 명나라 신종인데 명나라 여기는 의종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럴 땐 아빠가 어떻게 한다고? 빨리 빨리 검색을 하는 게 빠르다고 그랬어. 내가 이런 걸 또 찾아낼 수가 있네. 만동묘, 그죠? 요거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좀 고쳐야 되겠다. 명나라 신종이라고 나왔죠? 신종 의종이네. 숙종 때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나라 신종 의종을 위하여 세운 사당이래. 두 명이네. 그죠? 한번 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아니요. 명나라 신종 의종을 위하여 오씨. 송시열의 유명이 뭐야? 유명. 저 한자 유명이 뭐니? 여기 유명. 모르죠. 유언과 같은 거야. 근데 유언보다 좀 더 강하겠지. 명령 명자가 들어갔으니까. 남긴 명령이야. 청주 화양동에 만동묘를 짓고 제사를 지냈다. 조선에서는 전토와 노비를 주었고 뭘 땅하고 노비를 줬지. 영조 때에는 중사에 면세전 20개를 또 세금을 안 걷는 땅을 더 줬지. 순조 9년에 이를 다시 짓게 하였대.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뭐 했다고? 이를 다시 철폐시켰다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그랬더니 누가? 최익현은 나중에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한계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만동묘를 철거했더니 임금과 신하의 윤리가 썩어졌고 스승과 서원철폐로 스승과 제자의 의리가 끊어졌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지? 백성들이 굶어 죽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 아비와 아들의 친함이 문란해졌고 청나라 돈을 써서 중화와 오랑캐의 분별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이건 뭐야? 청나라라 그랬지. 청나라는 누가 세웠어? 여진족이 세웠다? 근데 명나라는 중국 한족이 세웠어. 중국의 한족이 지금 90%가 넘어 중국 민족에. 근데 그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가 세워졌지. 근데 조선은 이 명나라를 섬겼지. 명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의 나라라고 했어. 그럼 청나라는 부모를 멸망시켰으니까 이거는 나쁜 놈들이지. 그 청나라에 그런데 병자호란으로 우리나라가 전쟁에 졌지. 그 청나라에 충성을 맹세했지. 그러고 내부적으로는 뭐야? 여전히 청나라를 멸시했잖아. 그러던 사람들이 문호가 또 개방되고 나니까 또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고 하고 또 청나라를 섬겨 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지금 또 미국 미국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지금. 미국의 장점들도 많아. 네, 근데 저는 지금 추세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모든 젊은이들이 미국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광적으로 좋아해요. 중국을 너무 싫어. 중국, 일본 싫어하는 거 맞지. 저는 어느 한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 극단적으로 네,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있다고. 많아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잘 균형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 돌아올 거야. 자, 그래서 게다가 원납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원납전은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시에 만든 이 기부금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결국 뭐야? 대원군이 하는 게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결국 서원철폐와 호포법 실시를 반대하였던 유생들의 상소로 1873년 고종은 친정을 선포하여 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났다. 호포법이 뭐라고 그랬지, 아들? 쌀. 이게 아니고 아까 세도 정치 기간 동안,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좀 설명을 더 할게요. 세도 정치 기간에 제일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던 것이 뭐였지? 삼정의 문란이었지. 삼정은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전정, 중정. 군정, 환곡. 그죠? 전정은 뭐냐면 이게 토지전자야. 이게 토지전자예요.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겠죠. 그 다음에 군정은 군대 가는 거죠. 군대 가는 건데 양인 장정들은 항상 호포 내고 저거. 여기 있는데 군역이 있었고 요역이 있어요. 이건 노동력을 징발당하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수해가 나가지고 제방이 터지면 여기 양반들이 가겠어? 농민들이 가겠어? 농민들을 불러내서 노동력을 징발하는 게 요역이고. 아빠 그거 봤어요? 뭐? 그 소방대원 아니 소방대원이 아니라 해병대? 해병대원 구명조끼단도 그거 시켜서 들어가가지고 죽은 거. 구명조끼 그거 안 입은 이유가 해병대 티셔츠 그거 보이게 하라고 해가지고 구명조끼 안 입고 들어간 거래요. 설마. 아 진짜? 구명조끼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포병대대였대. 그러니까 원래 수색대대나 이렇게 보병이면 구명조끼가 남아돈대요. 근데 포병대는 그 물에 이렇게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서 구명조끼가 없대요. 나는 이제 아빠는 그렇게 들었고, 실은 이제 가슴이 아픈 건 이게 사실인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 해병대에 그 죽은 그 젊은이가 우리 지역 출신이래. 그래요? 남원? 내가 이제 지역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 어느 아파트에 살고 계시나 봐. 아버지가 소방관이고 오늘 아빠가 부동산에 그 아주머니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학원 쌤들이서 막 들었냐고 막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맞나 보네. 그러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 그치? 이건 국가가 정말. 근데 해병대 그 대장이 사과했다고 그러던데. 아니 근데 그거 그리고 그 대원들이 뭐냐 그 물 이제 거의 가슴 허리에까지 물 차 있었는데 그 손만 잡고 그냥 이렇게 구하러 들어갔다가 떠내려 갔는데 2명이 가서 구한다고 했는데 말렸대요. 그 위에 상상가 그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간 거래요. 말렸대? 네, 구할 수 있었어요. 2명 들어갔으면 거의 저할 때. 그 판단은 모르겠어. 걔네도 근데 구명조끼를 안 입었잖아. 그러니까 2명 들어갔을 때 2명 다 같이 다 그러니까 죽었을 수 있어. 3명 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살릴 수 있었는데도 안 가는 그래서 문제는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그 대열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야. 자체가 문제가 있고. 아무리 뭐 특수부대고 뭐도 뭐 물살이 그렇게 안전장비 세는데. 없으면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 어쨌든 군역이잖아. 참 갑자기 할 말을 잊어버렸다 아빠가. 자, 뭐였지? 삼정에 물라는 전정, 군정, 환곡이잖아. 군정은 뭐였냐면 그 전에 균역법이었어. 아빠가 뭐라고 썼어? 준경. 그러면 누구 때 만들었겠어? 영조 때. 그래서 균역법은 영조 때 제정된 법이야. 그 전에는 양인장장 한 사람이 군포를 2필을 납부했어. 근데 이 균역법 때 한 필로 바꿔줘. 누구만? 양인장정. 양반이 포함됐어, 안 됐어? 포함이 안 됐어. 양인장정 1인당 군포 한 필로 줄여줬어. 영조 때. 그런데 이거는 양반은 안 내잖아.
그러니까 대원군 때는 뭐야? 이거 양반도 내라. 양반도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집집마다 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가가호호 집집마다 내라. 그래서 뭘로 바꾼 거야? 호포법. 가가호호 집집마다 내라. 그러면 누구도 내는 거야? 양반도 내는 거지. 백성들은 노동력도 징발하고 땅도 없고 근데 군대도 가야 되고 군대 가는 대신에 이 포도 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전쟁이 되면 병사로 동원되고 막 그러잖아. 양반들은 땅도 가지고 있고 그지? 그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길에 나아갈 수도 있고 물론 이품 이상으로 그거 조금 구분이 있긴 하지만 고위관직의 자녀들은 그냥 시험 안 보고 또 관직에 나가기도 하고 온갖 특혜는 다 받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던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이분이 여기서는 그 호남 지방의 의병이었기 때문에 높게 평가가 돼. 그런데 이 호남 지방의 의병이고 또 뭐 어디 영남 지방의 의병이고 충청도의 의병이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당대에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한계를 보여주는 거야. 모두 다 똑같다 이 말이야. 백성들의 고통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다고. 왜?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서원철폐하고 호포법을 반대했다? 이 유생들이? 그러면 결국 이거 뭐야? 이거 자기들의 결국 이익이잖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 지혜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뭘 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했대요? 왕실의 위엄을 과시할 목적. 왕권 웅장하게 궁궐이 있으면 이 왕이 여기서 살고 막 백성은 우와 놀랄 거 아니야. 실추되는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하여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문제는 말이야. 경복궁은 누가 짓니? 또 백성들이 와서 경복궁을 지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이제 양반들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제 대원군한테서 등을 돌려. 이게 이제 경복궁 중건이야. 막대한 공사비를 어디서 충당하냐면 일단 원납전을 강제로 지금 원납전은 말 그대로 강제로 또 지적하는 거예요? 자 봐봐. 원납전은 뭐냐면 원에서 납부하는 돈전자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이지. 그런데 원하지 않아도 납부를 하게 만들어버려. 강제 기부금으로. 안 내면 찍히니까. 그래서 원납전은 강제 기부금적 성격이 강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화폐를 발행해. 돈을 당백전. 근데 지금 화폐가 있는데 화폐를 막 비싼 화폐를 또 찍어내가지고 그래버리면 이 국가의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게 돼. 물가가 상승되게. 돈을 막 찍어내봐. 저기 예전에 전쟁 날 때 이라크인가 트럭에다가 돈을 가득 싣고 가도 기름을 못 넣을 정도였잖아. 그지? 그런 뭐 돈이 없으니까 국가가 뭐 해버려. 돈을 막 찍어내버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남발했어. 그러면 백성들이 살기가 어떻게 되겠니? 인플레이션. 또 재정 마련책이 있어. 여기 보면 결두전이 있고 세금이야 이거는. 세금. 그 다음에 원납전, 기부금이지. 강제기금, 당백전, 화폐지. 성문세. 도성을 들어가는 문에서 세금을 또 걷어. 그 다음에 청나라 돈도 수입해. 묘지목은 뭐냐면 양반들의 묘지, 종중 묘지 주변에는 오래된 큰 나무들이 있지. 경복궁을 지으려면 큰 나무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싹 베갖고 와. 그럼 양반들이 또 싫어하겠지. 그래서 백성들이 원성이 아주. 그리고 결국 이거를 이 경복궁을 지으려면 누구를 동원해야 돼? 농민들이잖아. 농민들이 죽을 맛이지. 더더군다나 경복궁을 중건을 하다가 중간에 불이 나. 그럼 다 타버리면 새로 지어야지. 그럼 그만둬야지. 불이 나서 그만둔 게 아니고 다시 처음부터 지어. 대원군의 이 백성을 사랑한 게 아니야. 대원군도 이렇게 보면 백성 사랑의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왕권 강화, 왕실의 위엄 뭐 이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준 거야. 그래서 양반과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어.
양반들의 묘지림까지 벌목하고 많은 백성들을 토목공사장에 징발하여 양반과 백성들의 원성을 듣기도 하였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 강화 정책에 의해 긍정적인 면 국가기강이 확립되고 민생이 처음에 안정됐지? 처음에 그랬잖아. 통치체제를 재정비했고 국가기강을 바로잡았다. 백성에 대한 양반 지배층의 부당한 억압과 수탈을 금지시켜 민생을 안정시켰다. 근데 부정적인 면 전통체제 내에서의 개혁이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전통체제 내에서의 개혁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조선왕조의 전통체제, 그러니까 뭐야? 신분질서 그대로 유지하고 왕의 왕실의 위엄을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었던 건가? 이런 의심을 보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지? 그게 한계다 이 말이야. 철학적 한계였다. 시대적 한계였다. 이렇게 봐주면 그나마 우리가 선의적으로 해석한 거야. 여기를 한번 볼게요. 1863년 12월 철종이 죽었어. 후사가 없었어. 아들이 없었다고. 왕위 계승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왕실에서 후계자를 지목할 수 있는 가장 우더르는 순조의 아들로 일찍 사망한 효명세자의 마누라인 신정왕후 조씨였다. 그러자 이 조씨에게, 풍양 조씨인 이 조대비에게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서로 사이를 잘 지내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 12살의 어린 나이로 고종이 왕이 되자 흥선군 이하응이 대원군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자, 여기 정리하면 이제 대원군이 끝날 것 같다. 경복궁 타령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자. 경복궁을 새로 중건했잖아. 우리 경복궁 갔다 왔지. 우리가 여기까지. 여기. 아니야. 요 안기법까지 가야 돼. 여기가 경복궁 근정전이야. 부지런히 정치를 돌보라라고 하는 데가 근정전이지. 경복궁 타령을 보자.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파루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10시가 되면 인정을 치고 새벽 4시가 되면 파루를 쳤어. 우리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이렇게 꿍꿍 막 치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래서 10시에 인정을 치면 다 집에 들어가야 돼. 새벽 4시에 파루를 치면 사람들이 이제 막 나와도 돼.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을축 4월 갑자일에 경복궁을 이루었네.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경복궁 중간에 다 들어갔네. 덜커덩 웬 소리냐. 경복궁 짓느라고 헛방아 찢는 소리다. 석수쟁이 거덩을 보소 방망치를 갈라잡고 눈만 껌뻑거린다. 도편수는 뭐냐면 옛날에 옛날 집들을 잘 짓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막 잘하는 사람을 도편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경복궁 중건하는 걸 좋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지. 나쁘게 얘기하고 있어. 아빠가 요거론 안기법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었는데 대원군의 개혁 정치 해가지고 안기법이 뭐냐면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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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누가? 대원군이. 대원군이 사창제, 호포법, 그 다음에 서원철폐,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 경복궁 중건 시에 결투전, 원납전, 당백전이지. 결투전은 뭐였어? 그가 발행한 세금. 원납전은 강제기부금적 성격. 당백전은 화폐라 그랬지.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사창제, 호포법, 서원철폐도 너무너무 잘 나오지. 일단 뭐 피곤하냐? 여기까지만 해 오늘. 요거 다음 시간에 해. 그래 알았어.